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지텔프 연구원 김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지텔프 시험의 CEFR 수준 설정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연구 지텔프 시험의 CEFR 수준 설정은 유럽 언어 공통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영어 시험의 내용과 방법을 일관성 있고 객관적으로 영어 시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CEFR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CEFR은 외국어 능력 측정을 위한 도구로 교수, 학습자, 평가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활용됩니다. CEFR은 기초 수준인 A1, A2, 독립 수준인 B1, B2, 그리고 능숙한 수준인 C1, C2, 추가 수준으로 프리 A1, A2 플러스, B1 플러스, B2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는 언어 교육의 목표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공통성을 제공하며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 등 모든 언어 영역에 대한 척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CEFR의 도입은 교육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취 수준 구분에서는 시험 점수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며 대부분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EFR 척도와 연계화하여 점수의 의미를 비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 능력 평가에서는 대부분 CEFR과의 관련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ETS는 2008년 토플 IBT와 토익의 CEFR과의 관련성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IELTS와 CEFR과의 관련성 연구도 여러 차례 수행되었습니다. CEFR은 A1부터 C2까지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1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가장 친숙하고 기초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A2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과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B1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고 경험과 사건 등을 묘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B2는 어렵지 않게 원어민과 의사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C1은 사회적, 학술적, 전문적 목적을 위해 유창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C2, 무엇이든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즉흥적으로 매우 유창하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처럼 CEFR에 대한 수준의 이해는 외국어 학습의 적절한 목표 설정과 진척 상황 측정에 도움을 줍니다. 수준 설정은 검사에서 분할 점수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수험자의 능력을 여러 범주로 카테고리별 분류할 수 있습니다. CEFR 개발 과정에서는 체계적으로 척도화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양적인 방법으로 척도화합니다. 수준 설정 방법론 중 앙코프 방법은 패널이 확률 예측을 반복하고 라운드 중간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패널 간의 합의를 도출합니다. 이처럼 수준 설정 방법은 검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험 결과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어 척도 개발은 직관적, 질적, 양적 방법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앙코프 방법을 이용해 지텔프 2급 시험의 분할 점수를 계산하며 양적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결과를 내적, 외적, 절차적 요소로 검토합니다. 이렇게 수준 설정의 평가는 내재적, 외재적, 절차적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들 요소를 통해 패널 구성원 간의 일관성, 최종 분할 점수의 적합성, 그리고 목적과 과정의 명확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 설정이 가능합니다. CEFR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어 테스트를 비교하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플, 토익, IELTS 등 여러 시험이 이미 CEFR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CEFR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EFR에 연결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GTLF 레벨 2 시험을 CEFR에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고 언어 테스트의 비교와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CEFR의 연구와 기준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이상의 멤버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패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영어 원어민 및 테스트 전문가,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GTLF의 원어민 연구자 및 외부 연구자도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도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GTLF 레벨 2 테스트 결과 4,627명의 응시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응시자는 일반 공공, 대학,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스트는 리스닝, 그래머, 리딩, 총 80문항으로 구성된 객관식 질문입니다. 저희 시험에서 평균은 46.3점 나왔으며 최소점은 15점, 최고점은 91점이었습니다. 레벨 설정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주차부터 3주간 진행된 3일간의 워크숍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연구 목적, 테스트 세부 사항, 예제 문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패널 구성원들은 성별 및 배경에 따라 그룹화되었는데요. 또한 CEFR을 이해하기 위해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각 CEFR 레벨에 대한 최소 능력 소지자를 정의하였습니다. 더불어 특정 CEFR 레벨에 적합하지 않은 테스트에 대해 해당 없음을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패널들에게 보다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패널들 국적은 한국인이 3명, 미국인 5명, 영국인 1명, 미국에 거주 중인 파키스탄인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앙고프 방법에서 유도된 분할 점수를 북마크 방법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앙고프 방법에서는 응시자의 테스트 시트를 정답과 함께 인쇄하였습니다. 각 항목의 원래 번호, 그리고 3분의 2 확률 능력 파라미터, 정답이 제공되었는데요. 각 패널들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각 항목의 3분의 1 확률 분포를 정하였습니다. 반면 북마크 방법에서는 테스트 시트에서 80개의 문제를 아이템 순서 세트로 컴파일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히 쉬운 또는 어려운 문제가 적은 시험에서 큰 난이도 간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일 동안 진행된 CEFR 설정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오리엔테이션과 그래머, 둘째 날에는 리스닝, 셋째 날에는 리딩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연구 목적, 테스트 세부 사항, 예제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였는데요. 하루 일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라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패널은 성별 및 배경에 따라 그룹화하여 내부 및 외부에 따라 분할되었습니다. CEFR 레벨에 대한 최소 능력을 논의하고 정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정된 앙고프 방법을 통해 6개의 분할점을 저희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통해 각 CEFR 레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앙고프 방법과 북마크 방법의 결과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계산에는 평균 값이 사용되었습니다. 라운드 1부터 4까지 패널리스트들의 분할 점수 사이의 표준 편차는 감소하였고 이는 점수의 수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레벨에서 각 라운드마다 평균 차이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A2와 B2 레벨의 분할 점수는 감소하였으나 B2 플러스 레벨의 분할 점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통해 우리는
더욱 신뢰성 있는 레벨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GTLF CEFR 급간 비교표를 수정된 안고프 방법에 따른 수준 설정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1 레벨이 95점 이상이며 C2 레벨은 GTLF 시험 점수의 범주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정된 안고프 수준 설정 결과에 따른 수험자의 수준별 분포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석은 외적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험자 분포를 통해 안고프 수준 설정 결과를 검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참가 수험자 중 51%가 B1, 27%가 A2, 19%가 B1 플러스 결과로 나타났고 B2 플러스 이상의 수험자는 0.1%, C1 수준은 0.02%에 불과하였습니다. C2의 수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GTLF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자들은 C1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 분석 결과 참여자의 99%가 사전에 제공된 자료가 유용하다고 평가하였고 모든 참여자가 연구의 목적을 이해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 모두가 진행자의 지시사항과 설명사항이 명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수준 설정 방법과 분할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고 명확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라운드 후 제공된 피드백 정보와 토론이 유용하다고 하였고 수준 설정 판단 과정이 쉽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석 결과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참여자의 전문적인 경험으로 60%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최소 능력에 대한 개인적 정의 52%, 라운드 간 그룹 토론 52%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패널 구성원이 제시한 분할 점수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비교적 낮은 32%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 경험과 논의 과정이 수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널의 CFR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1, C1은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패널은 레벨의 최종 점수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A2와 B2는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였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각 단계마다 다른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준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각 라운드를 거치며 분할 점수에 대한 분류 일치도와 분류 정확도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3라운드에서는 분류 정확도와 분류 일치도가 소폭 하락한 뒤 4라운드에서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라운드에서는 분할 점수가 총 6개로 늘어났지만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분류 수준을 고려하면 분류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GTLF 영어 테스트를 CEFR에 연결하는 방법론과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수정된 안고프 방법과 북마크 방법을 활용하여 컷 스코어를 계산하고 절차 표준을 확보하여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방법에서의 도출된 최종 컷 스코어는 비슷하였으며 북마크 방법은 일관되게 수정된 안고프 방법보다 높은 컷 스코어를 산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방법에서 도출된 컷 스코어는 비슷하였으며 북마크 방법은 일관되게 수정된 안고프 방법보다 높은 컷 스코어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연구와의 일관성을 보여주며 북마크 방법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은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GTELF의 모든 영역에 대해 6개의 CFR 레벨에 걸친 구분 점수를 얻었으며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 분할 점수의 표준 편차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분류 합의와 분류 정확도를 보였으며 외부 검증을 통해 기대되는 CFR에 대한 시험 응시자 레벨의 적절한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중 하나는 GTELF 레벨 2가 CFR의 모든 6개의 능력 레벨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테스트는 다양한 항목의 어려움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CFR의 비교표를 통해 다른 능력 테스트와의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과거의 테이블을 검증하고 고급 레벨인 B1 플러스, B2 플러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GTELF의 적응 범위를 더욱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GTELF 테스트를 예를 들어 스피킹, 라이팅, GTELF 주니어 등을 CFR에 연결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문제 난이도를 비교하여 CFR의 레벨 설정을 탐구하고 GTELF와 다른 영어 테스트의 동등성을 조사하여 CFR에 연결된 점수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향후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GTELF의 CFR 연결성을 더욱 심화하고 효과적인 영어 능력 평가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